제1회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제1회 네 번째 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71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71번 유통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이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 고객과 공급업체 간에 더욱 정확한 정보 교환을 위해 팀 위주로 판매 형태가 전환되기도 한다. 그렇죠? 유통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2번 주문으로부터 배달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주문 성적 수치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자, 4번 주문이 빠르게 전송 처리되기 때문에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꾀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EDI라고 하는 전자문서 교환 표준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 자체를 빠르게 전송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꾀할 수는 다소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1번은 4번 자체가 요게 그 변경 유연성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표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번은 4번이 잘못된 것, 가장 이점이 아닌 것 자체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72번 유통정보 시스템의 설계 과정의 순서가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설계 과정의 순서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설계 과정은 이러한 5가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 기능을 수행할 경로 구성원의 결정, 잡음 요소의 규명 및 이의 제거 방안의 결정. 자, 그 다음에 유통정보 수집자, 사용자 및 정보 제공 방법의 결정, 주요 의사결정의 결정 영역의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 결정,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 영역의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의사결정 영역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가장 우선 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마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유통기능에 수행할 경로 구성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2단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가가 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3단계가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 수행한 필요한 마케팅 정보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 자, 그 다음에는 정보 수집자 및 사용자 및 정보 제공 방법을 결정하는 것, 다가 되고, 마지막으로 잡음 요소, 이게 5번째 단계죠. 잡음 요소의 규명 및 이의 제거 방안의 결정,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가, 라, 다, 나라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고객 만족 수준에 따라 ESCM의 추구 전략도 달라진다. 고객 허용 리드타임보다 공급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ESCM 추구 전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1번 공급자 주도의 재고 관리 전략. 이것은 공급자 주도 관리, ESCM이라고 하면 고객 만족도에 대한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량 개별화 전략, 이게 가장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ESCM의 운영적인 기능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ECRM이죠. ECRM의 운영적 기능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이다. CRM의 운영적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커스텀 디렉티드 커스텀 디렉티드 이커머스, 이거는 고객의 그러한 의견에 따라 고객 지향적인 이커머스 방향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그 운영적인 기능으로 올바른 거죠. 그 다음에 원투원 릴레이션, 고객과 기업 간의 1대1 대응 관계를 갖추겠다라는 것도 올바른 거고,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운영적인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분석적 기능이죠.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그 프로파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뭐 찾아서 이렇게 분류해 놓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요거는 운영적 기능이 아니라 분석적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커스텀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영적 방향이고 디렉트 직접 고객 피드백하는 것 이것도 운영적 방법 자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는데요. 1번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만을 포함하는 세부 주제별로 조직화되어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주제별 조직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올바른 설명이고 데이터가 한번 입력되어지면 사라지지 않는다. 비휘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올바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은 실시간으로 운영되지 않지만 실시간 처리 역량은 구비되어져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다른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일관된 방법으로 부호화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다르게 부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일관성 자체가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4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의 그 특징 자체는 통합성인데 여긴 다르게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76번 포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의 활용 단계를 순차적으로 가장 잘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기본적인 보고서만을 활용하는 단계.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가가 먼저 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주량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단계 하고 자, 상품 정보와 고객 정보를 결합하여 다이렉트 마케팅을 수행하는 단계. 자, 그래서 나 다음에 다가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발주량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거고 그거 이후에 고객 정보와 결합하여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시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기획과 매장 효율의 제고가 활용된 상품 기획은 나보다는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 나, 다 이러한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나, 다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포스 정보와 경영 정보를 결합해 전략적. 이건 맨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마가 맨 뒤로 와야 되겠네요. 가라, 나, 다, 마의 순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디지털 기업 환경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렇죠.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한다. 예, 맞습니다.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그 각각의 개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대규모 고객 대량 고객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객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창출하도록 고객을 컨슈머화한다. 자, 고객을 컨슈머화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프로슈머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디지털 그 기업 환경에서의 그런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 창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원하는 가치를 규정하도록 프로슈머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7번의 답은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8번 CIM 해서 코 매니지드 인벤토리에서 자, 그 유통업체가 이게 이제 상호 협력하는 이러한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호 간의 제품 정보를 공유한다. 맞죠?
2번 제조업체가 발주 확정 후 바로 유통업체로 상품을 배송한다. 이거는 푸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유통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발주를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자체에 대한 거 유통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79번 인터넷 보안 사고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는 컴퓨터 내부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사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행동을 취하며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 및 PC의 작동을 방해한다.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 웜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의 형태 및 작동이 유사하나 프로그램 및 PC의 작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벌레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이러스는 방해를 하는 거고 웜 자체는 이게 뭐 차지는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성능, PC의 성능 자체를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해하지는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 트로잔 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트로잔 호스라고 하는 거는 트로이 목마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일종의 바이러스로 PC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합니다. 이게 딱 숨어 있다가 그 정보 자체를 유출시키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나이핑,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방식. 이거는 스니핑이 아니죠. 이건 스니핑 자체는 주로 침입 후 툴을 설치하거나 이더넷과 단일 통해서 패킷을 분석해서 그 암호를 알아내는 그러한 방식의 스니핑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단과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거는 방화벽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스니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 이게 스푸핑, 이건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 유통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포괄성과 응용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된다. 정형성과 개방성을 갖춘 정보 시스템이어야 된다. 적절한 정보의 조직적인 흐름을 통해 유통 경영 의사결정의 지원에 적합한 정보 시스템이어야 된다. 상시적이면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어야 된다. 단기적 즉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아니죠.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번의 답은 5번의 설명이 그 정보 시스템에 갖춰야 될 요건과 가장 먼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81번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포함해야 하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지털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는 행위다. 그렇죠? 자, 제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설명과 재고 번호 그리고 재고량과 같은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 데이터베이스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같은 고객 정보를 담는다. 이건 판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고객 데이터베이스죠. 판매 데이터베이스는 뭐 지역별, 그 다음에 뭐 계절별, 뭐 이러한 그 고객들이 뭐 날짜, 뭐 지불했던 배송 날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품 판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3번이 이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81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된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82번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를 지칭하며 표준화된 거래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EDI, EC, 칼스, 이메일 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구조화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특히 이메일이라든가 뭐 전자 게시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의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2번의 1번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죠.
83번 기업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충성도의 지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타사보다 우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고객이 해당 기업의 브랜드에 호감이나 충성심을 갖게 되어 지속적인 구매 활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고객의 구매 성향과 추천 의도 및 재구매 의사로 표현된다. 예, 맞습니다. 2번 우량 고객의 선정을 위해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량 고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상 프로그램을 차별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차별적으로 그렇게 차별화된 고객 충성 그 전략에 따라서 보상의 그러한 체계들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8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축적한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통합해요. 이 주제별로 통합하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별도의 장소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창고다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웨어 하우징은 데이터 웨어 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적합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사적인 아키텍처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연관 규칙, 신경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유통정보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대량의 실제 데이터로부터 잠재되어 드러나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발굴한다.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도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에 높은 비용 대비 낮은 비용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주로 전략적 사업 단위나 부서를 위해 설계된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바로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갖춰놓는 것, 마치 소매상이 소매점에 진열을 해놓는, 바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열을 해놓는 그런 형태로서 구성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도 올바른 내용이네요. 5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데이터는 일단 적재가 완료되면 일관 처리 작업에 의해 갱신 이외의 DB 삽입이나 삭제 등의 변경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주제 지향성이다. 아, 그게 아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주제별 통합한 것 자체는 맞는데 데이터와이스에 들어간 것은 적재가 완료되면 일관 처리 갱신 이외에 삭제나 변경이 수행되지 않는다는데 이 삽입이나 삭제 등의 변경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발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EOS는 발주자의 컴퓨터에 입력된 주문 자료가 수신자의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도록 구축된 전자주문 시스템 또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고 소매점의 EOS의 구축 목적은 발주의 시스템화, 품절의 방지, 점포 재고의 적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카오, 지속적 보충, 컴퓨터 에이디드 오더링에서 컴퓨터 지원 그 주문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자동 주문 시스템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스를 통해 얻어지는 상품의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이게 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크로스도킹은 배달된 상품을 중간 저장 장소인 물류센터에 일정 기간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8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두께가 서로 다른 검은 막대와 흰 막대의 조합을 통해 숫자 또는 특수기호를 광학적으로 쉽게 판독하기 위해 부호한 것으로 정보의 표현, 수집, 해독이 가능하다. 맞죠? 자, 문자나 숫자를 나타내는 검은 바와 흰 공간의 연속적인 바와 스페이스를 특정하게 배열해 이진수 0과 1의 비트로 바뀌게 되고 이들을 조합하여 정보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의 심벌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벌러지라고 하는 바코드 언어로 정의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바코드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OCR에서 광학 문자 기록 인식 이렇게 기록 인식 이렇게 얘기하거나 MSR에서 마그네틱 스트립 리더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그 검색 장치, 검독 장치라고 하나요? 자성을 이용한 그런 검독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냥 MSR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요. 에 의한 패턴 인식이나 자기 판독 장치에 의해서 알파벳이나 숫자로 식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죠? 바코드 스캐너는 어두운 바와 밝은 바의 색상을 대조하여 판독기로 판독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색상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빛의 반사율을 대조해서 판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군청색, 진한 녹색, 진한 갈색 바에 백색, 군청색, 녹색, 적색 바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군청색, 녹색, 적색 바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게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86번의 답은 4번 자체가 되고요. 87번 유통정보혁명 시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내용은 했는데 회사원 L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빠뜨렸다가 꺼낸 후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니 데이터가 모두 유실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날아간 것이다. 더구나 최근 L씨가 재미 붙인 모바일 쇼핑 기록도 사라져 눈앞이 캄캄해졌다. L씨와 같은 소비자를 위한 대안으로 바로 모모가 부상하고 있다. 기기가 아닌 웹 공간에 컨텐츠를 저장하는 모모를 이용하면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예, 그래서 웹 공간의 가상 공간에 내가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구름,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용하면 L씨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유실돼도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즘 많이 이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애플사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광고에도 써먹고 있는데 요즘은 그 통신사마다 또는 포털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88번 지식은 형식지와 그래서 답은 1번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형식지는 손쉽게 서류화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죠? 손쉽게 서류화, 형식지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고 형식지는 무엇을 아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형식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고 암묵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방법 자체 노하우를 아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암묵지는 인간의 두뇌 속의 상호 행위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암묵지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호 행위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 2, 3, 4번에 다 맞았을까? 5번도 맞나요?
암묵지는 가치 판단 직관에 의해 창출되는 주관적 이것도 맞는데 답이 없네요. 옳지 않은 거 다 옳은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정답에 보시면은 이 88번의 답은 전부 다 옳게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게 옳지 않은 게 없다. 답이 없다. 모두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9번. 전자결제 서비스와 거래 안전장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전자결제 시스템의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전자화폐 시스템, 전자수표 결제 시스템,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전자상거래의 주된 대금 결제 방식으로 그 통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죠?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유통성, 양도 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현금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 송금성, 수송상의 비용 절감, 금액의 분할 및 통합 등의 유연성, 전자성 등의 특징과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SSL, Secure Socket Layer, 이거는 보안 방식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상거래 시 요구되는 개인의 정보와 크레디트 카드 정보의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요.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그 화폐의 가치 이전 가능성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며 나누며 개방형 카드 상호 간의 가치 이전이 가능하고 폐쇄형은 불가능하다. 비자, 몬덱스, 아방뜨, 프론트, 덴몬트는 중 몬덱스는 폐쇄형이고 나머지는 개방형이다. 그러는데 몬덱스가 개방형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몬덱스 자체가 개방형이고 그 나머지가 폐쇄형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에스크로 서비스는 쇼핑몰 전자보증과 같이 소비자의 피해 보상 보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자, 90번. 점포에 그대로 진열할 수 있도록 가격 태그가 부착된 상품이 행거와 함께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부터 소매 점포로 바로 보내지는 것을 F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 레디 머천다이즈, 바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회 네 번째 과목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